달서구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포털 공유누리를 통해 공공자원을 개방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13일 상인 내거리, 볼리 내거리, 용산 내거리에서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12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쯔쯔 가무시증 및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제3회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우수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10월 31일까지 동대구역 광장에 도심 속 힐링 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고객들을 위해 2021년 제4회 치유전시회를 11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고객만족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10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물품 시설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구축한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포털 공유누리를 통해 공공자원을 개방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누리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 플랫폼입니다. 국민 누구나 공유누리를 통해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유휴시간에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예약 가능합니다. 공유누리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는 통합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주변 공공개방자원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현재까지 개방한 공공자원은 생활공구, 라돈측정기, 방역물품, 주차장, 회의실, 교육강좌 등 300개 이상으로 구민 누구나 공유누리 사이트 또는 공유누리 모바일 앱을 통해 자원 개방 정보 및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부 시설 및 물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13일 상인 내거리, 볼리 내거리, 용산 내거리에서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달서구 협의회는 달서구 주요 내거리에서 코로나19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응원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의 소상공인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코로나19가 근 2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또는 우리 달서 구민들께서 외출을 자제하고 외식을 자제하고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에서 회원들과 함께 오늘 거리에 소상공인들 응원 캠페인을 넣었습니다.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갖다가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회원들이 캠페인에 나왔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화이팅! 한편 달서구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직접 나눠주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개인위생관리,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12일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쯔쯔가무시증 및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동춘 달성군 보건소 감염 예방팀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 및 위생수칙 준수와 위드 코로나 관련 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가 주요 매개체로서 진드기에 물리면 1에서 3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증상이 발현되며 두통과 고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감기로 오인하기 쉽고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털 진드기에 물린 곳에 가피가 나타나고 3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면 온몸에 반점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진드기가 서식할 만한 곳에서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옷을 입은 후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 해충들의 접근을 막고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어 분리 세탁하고 즉시 샤워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개인 방역 및 위생 수칙을 강조했으며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추가 예방 접종과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개인 방역과 위생 수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제3회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우수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구시의 현안을 해결하고 민간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14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 53개 팀의 참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20개 팀이 1차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팀들은 3개월간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의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받아 팀별 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11개 우수작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대상에는 사회 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문화 재정립을 분석한 플라워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 심야 버스 운행 모델을 제안한 반딧불 버스팀과 대구 행복페이 활용 활성화 모델 개발을 분석한 쌤팀,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다방면 특징을 분석한 신용마스터팀 등 총 3개 팀을 비롯해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도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한편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2,300만 원의 상금도 전달됐으며 결과물은 사례집 작성과 배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10월 31일까지 동대구역 광장에 도심 속 힐링 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도시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도심 속 힐링 농장은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심리 방역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들로 꾸며진 도심 속 힐링 농장은 대구에서도 재배 가능한 귤, 파파야, 바나나 같은 아열대 작물들로 꾸며진
아열대 정원과 은은한 향기가 나는 향기 정원, 그리고 도시에서도 쉽게 가꿀 수 있는 도시 텃밭 모델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솜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대구역 광장 이용객들에게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우울한 시민들을 위해 도심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며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타 지역민들도 농업기술센터가 조성한 도심 속 힐링 농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은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고객들을 위해 2021년 제4회 치유 전시회를 11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예술문화캘리그라피협회 소속 작가 김미영, 김정희, 성희영, 이숙희, 조명롱 작가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주제의 작품 18점이 명복공원 목련 대기실 등 3개소에서 관람객을 맞습니다. 5년째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는 명복공원의 미술 전시는 화장시설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동구사회적경제문화센터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인사를 전하는 마음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담아냈다고 기획 의도를 말했습니다.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치유 전시회를 개최해 명복공원이 시민들 삶의 한 부분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들고자 고객만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연령별 고객 맞춤 서비스 아이디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 캠페인 아이디어 등 고객 만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서 1인 2건 이내로 응모 가능합니다. 응모는 도시철도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각 10만원 등 총 4명을 선정해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공모기간은 11월 10일까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순할 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행복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 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신한 의견을 가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성 일동 복합청사 부지에 문화,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022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월성 일동 복합청사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선정돼 국비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백권은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및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청장년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신도시로 문화 및 교육시설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생활권 중 하나입니다.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되며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관, 생활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명 유수지가 은빛 물결로 출렁이는 이야기입니다.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명 유수지는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로 10월 지금부터 무럭새의 은빛 물결이 시작돼 11월까지 장관을 이룹니다.
또 2011년 8월 탐방데크, 전망데크 등 맹꽁이 생태 학습장으로 조성됐으며 2019년부터는 시민들에게 생태 체험 교육장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돼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엔 은빛 물길의 무럭새도 장관이나 갈대와 달뿌리 풀도 어우러져 있고 맹꽁이, 참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 파충류가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의 공간으로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대구 도심 속에 이렇게 자연적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사실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3층의 통유리창, 4층의 전망대를 통해 달성습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2층과 3층의 전시실을 통해 달성습지를 간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서구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4개소가 선정된 소식입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 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달서구 주민사업체는 선사시대로를 활용해 진행하는 가온 월배 플러스, 달서구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의 자연생태계와 연계한 두레 목공소, 스마트팜에서 진행하는 사모식품, 대구수목원의 대구위 수피아로 모두 달서구의 주요 관광정책인 생태와 선사시대로 사업을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최대 5년간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홍보 마케팅 등 최대 1억 1천만 원 상당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화원유원지 내 역사문화체험시설의 신축 소식입니다. 낙동가람수변 역사누림길 조성 사업이 8일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수변에 형성된 역사, 문화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12억 원을 포함해 시비 90억 원 등 총 302억 원을 투입해 화원유원지 내 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게 됩니다. 먼저 야외 수영장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역사문화체험 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전통음악 연주회 등 상설 공연을 위한 255석 규모의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전망대는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또 공연 전반에 걸쳐 낙후된 시설을 정비해 최근의 감성적 관광 소비 성향에 맞춰 자연 경관 및 지역의 역사, 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 사업은 화원유원지 내 전체 부지 면적 77,338제곱미터, 총 건축 연면적 7,11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이현정 부장의 대통령 표창 이야기입니다. 이현정 부장은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현정 부장은 2004년부터 복지 현장에서 헌신했으며 2011년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거쳐 2018년 12월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개소와 함께 관내 다사 하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풍물공연 봉사단 등 10여 개의 다양한 노인 봉사단을 창단 및 운영했고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문화재단의 달빛 시화전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월광수변공원 산책로가 지역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화로 물들여지고 있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달수구 월광수변공원에서 시를 노래하는 달빛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화전은 재단이 지역 예술가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 시인들이 마음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시를 통해 지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구문인협회, 대구경북작가회의 등 지역의 다양한 문인협회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45점의 시화전 이외에도 감성현수막 포토존을 설치해 지역민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의 공연 소식입니다. 23일 달성문화센터 100년홀에서 예정인 넌버벌 타악 퍼포먼스 어퍼쇼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통 타악기와 미디어가 결합된 수준 높은 타악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전통 대북과 무용, 타악 퍼포먼스와 미디어 드럼의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5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11일 오전 10시부터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1인 3매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예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상인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적 도전 이야기입니다. 상인고등학교의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스팀스쿨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달수구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학생들과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업은 일상생활 속 문제를 과학과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해 해결하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희망학생 20명 이하로 구성해 2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현풍중학교의 인문독서 행사 소식입니다. 학교는 9월 25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꿈놀이 도서관에서 인문독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된 테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로 서정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의 분위기에 걸맞은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 필사하기, 사파 스크래치, 샌드 아트 등을 통해 학생들은 사뭇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며 활동에 임했습니다. 조진섭 교장은 한 문장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는 독서 습관이 중요하며 독서를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낯선 단어 홍살문 이야기입니다. 홍살문은 고대 중국에서 왕이 행차 도중 휴식, 식사, 빈객 접대 등을 해야 할 때 임시로 장막을 둘러 궁궐을 조성하고 길을 세워 문을 표시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살문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상징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홍살문은 모양이 대체로 비슷한데 대략적인 모습을 보면 좌우 양쪽에 한 개씩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상부에 가로로 두 개의 횡목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횡목 사이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10여 개의 살대가 끼워져 있으며 구조물 전체에 붉은 칠이 되어 있습니다. 홍살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있어야 할 문짝이나 기둥 바깥으로 연결된 벽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개의 기둥만 서 있고 가운데와 좌우가 텅 비어 있는데 이는 홍살문이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문이 아닌 다른 용도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홍살문은 문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서로 다른 공간임을 알려주는 구조물입니다. 홍살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하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둥, 횡목, 살대만 갖춘 허문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문짝이 달린
정상적인 대문 형태에다 상부에 홍살을 꽂은 형태로 전자를 홍살문, 후자를 홍살널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장에도 여러 개의 홍살문이 있는데 먼저 육신사 홍살문은 출입문인 외산문을 들어가 바로 앞 약간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홍살문은 전형적인 홍살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성 사직단에서는 한자리에서 4개의 홍살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문짝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둥 좌우로 담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외에도 홍살문을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고장에 산재한 정려각이나 비각 등으로 사방 벽이 흙벽이 아닌 홍살이 꽂힌 홍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홍살문의 변형입니다. 또 달성 충원탑 입구에 서 있는 충의문 역시 옛 홍살문에 기초한 현대식 홍살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자문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문진 시스템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자들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전자문진표를 사전 작성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24시간 안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전자문진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증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입력하면 되고 모바일 접속이 힘든 검사자들을 위해 공용 태블릿 PC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현장 방문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자문진 시스템을 도입해 코로나19 예방 및 수기 작성으로 인한 대기시간 단축과 선별진료소 운영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가을철 농번기를 맞이해 11월 28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실시합니다. 옥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비롯해 하빈, 현풍, 세계소에서 동시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철 임대사업장 휴일 운영은 벼수학, 보리, 마늘, 양파 등으로 인해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농번기에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쁜 농번기 일정 속에서 농업인들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농업 현장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휴일 근무제를 통해 농번기의 농작업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농번기의 농기계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 요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달성군립도서관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오후 7시 유튜브 브이로그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요구를 반영해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전혜진, 김규비 선생님이 총 4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나만의 영상 제작하기와 앱으로 영상 편집,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OBS 사용법과 직접 생방송으로 방송해보기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이 이용자 개개인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공간으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은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달성군립도서관으로 하면 됩니다. 달서 소방서는 지난 14일 달서 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화재 예방과 재난 현장에 모범적으로 활동한 우수의용 소방대원에게 자녀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은 순직 공상자, 표창 등 수여자, 장기 군속자, 출동 및 횟수 많은 대원,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운동에 앞장선 모범 대원 순으로 선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 최종 4명의 우수의용 소방대원에 대해 자녀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대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됐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과 화재 예방을 위해 앞장서는 대원의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상호 서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평소 모범적으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이 항상 자랑스럽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더욱 지역 안전 지킴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